입력한 코드를 조금 더 분석해보고 현재 배치한 코드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의 시스템 DLL인 윈도우즈 API 함수의 주소의 본질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push rbp, move rbp, rsp, sub, rsp 80이라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rsp 스택에서 80이라는 값을 뺀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 80이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RCX, RDX, R8, R9라는 4개의 레지스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다이얼로그 프로그의 인자값으로 이쪽에 하나, 둘, 셋, 4개 이 값이 되겠습니다. RCX 레지스터는 첫 번째 인자고 RDX는 두 번째 인자고 R8은 세 번째, R9는 네 번째 레지스터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레지스터가 앞전에 다이얼로그 프로그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BP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고 RBP 플러스 18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자 R9의 레지스터의 인자 주소를 보면 28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SUB RSP 80이라는 게 바로 이 마지막 28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2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값을 동일하게 80이라는 숫자를 변경 후 28이라는 동일한 숫자로 변경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로 변경 후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현재 여기 보시면 코드가 좀 이상한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28이라는 이 숫자는 이 마지막 인자값의 주소 번지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RSP라는 이 스택 메모리의 값을 현재 이 값과 동일치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9라는 값으로 한번 변경 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치를 선택 후 현재 값이 변경되어 있는 그 지점을 이동해 보도록 하죠. 현재 보시면 여기 29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치된 상태죠. 여기는 이 코드하고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나는지 프로그램을 또 실행해 보도록 하죠. 현재 프로그램 실행했고 다시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똑같은 또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이라고 다시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패치 후 다시 패치를 선택 후 패치된 지점을 이동 후 여기 30이라고 변경되어 있죠. 다시 또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후 똑같이 추가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 RSP 30이라는 이 값은 이 마지막 R9의 네 번째 인자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현재 RBP 플러스 28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28에서 2바이트 더 하면은 30이 되니까 2바이트를 더한 30 정도는 주소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80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 후 오류를 출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30바이트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숫자 값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30보다 더 큰 40 또는 50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50을 입력 후 어셈블 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5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실행하니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것도 보시면은, 자, 리턴 값으로 XOR, RLX라는 데이터 값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명령어가 또 무슨 의미를 하는지, 자, 여기에 한번 주석을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F 선택 후 추가 선택하면, 자, 현재 보시면 이 다이얼로그 박스가 자, 이상하게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 버튼을 눌러도 또 다시 재실행해도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도 안되고 밑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거 지금 확인을 눌렀는데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확인을 눌렀는데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네요. 프로그램도 지금 작동이 안되고 종료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이 될 때 리턴 값을 반환을 하는데요. XOR, RLX의 값은 0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박스가 리턴을 다시 돌려받는 값이 0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XOR, RLX는 RLX 값을 0으로 만든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주석 처리 후 명령어를 mov RLX는 0 이렇게 입력 후 자,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시 재실행합니다. 그거 한 번 더 실행해주고 자, 패치 후 자, 패치 창을 열어주고 자, 패치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갑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이 되겠네요. 현재 이 부분에 mov RLX가 0이라는 값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추가를 선택합니다. 정상적으로 다이얼로그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명령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러나 이걸 다시 1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값을 1로 변경 후 어셈블을 하면 현재 1값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현재 이렇게 깨지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OR, RLX, 자, 이 명령어는 RAX 레디트 값을 0으로 만든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재실행해 주도록 하겠죠. 자, 어셈블 적용 후 패치 선택 후 그 지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어셈블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메시지 박스라는 또 함수 호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콜 명령어로 메시지 박스의 주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이 코드를 작성할 때 패치를 할 때 기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에 많은 이렇게 대표의 함수의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kernel32.dll 이라는 getModel handle a라는 함수의 주소 번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 박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에 이 콜문으로 주소를 구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하는데요.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 표현식을 선택 후 MESSAGBOX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현재 메시지 박스에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 EXA라는 이 함수를 선택해 보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ser32.dla라는 메시지 박스의 함수 주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소를 구해가지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선보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현재 메시지 박스에 이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현재 메시지 박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MOV RAX 레지스터에 이 부분의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RAX 레지스터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어셈블을 합니다. 예, 현재 정상적으로 어셈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이 부분이 메시지 박스 호출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어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 현재 그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계 진행 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안으로 진입해 보면 네, 현재 메시지 박스 호출 부분으로 포인트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메시지 박스가 호출되네요. 이렇게 API 함수를 보통 검색하고 코드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그렇다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된 부분이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기호를 선택 후 프로그램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 진입하면 OEP 프로그램 진입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스칼리아를 선택합니다. 네, 현재 보시면 OEP라고 적혀있는 이 주소 지점이 엉뚱한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현재 복사한 이 주소와 일치시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그 IAT 오토서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Get Import 누르고 네, 그러면 여기에 FF로 시작되는 커널 32DLL 이런 주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덤프를 선택을 해보면 현재 win32u dump.dll 파일이라고 엉뚱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닫아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Edge Active Process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되어 있는 이 사이드바 3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IAT를 선택해주고 INO를 선택해주고 Get Import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주소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를 누르고 바탕화면 선택 후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픽스 덤프를 선택 후 방금 저장한 덤프 파일 선택 후 열기를 누릅니다. 자, 현재 바탕화면에 새로운 실행 가능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더블 클릭 실행합니다. 네,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변경한
메시지 박스의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확인 누르고 확인을 누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메시지 박스나 API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오류가 출력된다는 것이지요. 자, 현재 보시면 메시지 박스의 주소가 7FF, 8F 이런 식으로 크게 7자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주소로 연결을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덤프를 뜬 프로그램을 디버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후 메모리 맵 찾아 들어가 가지고 .abc 섹션 구간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디스의 어셈블로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표시된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방금 메시지 함수가 입력된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설정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 후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주어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메시지 박스 호출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계 진행을 해보면 콜 메시지 박스를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현재 메시지 박스 함수 부분에 그 지점의 주소에 이동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값으로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거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 편식, 메시지 박스 이런 식으로 검색 후 나오는 이 메시지 박스의 주소를 복사하는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API 이 메시지 박스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API 이런 많은 API 함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메시지 함수가 어떤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메시지 박스 API 함수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라이브러리에 보면 유저드 32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32 라이브러리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디버거를 보면은 모듈 선택 후 정의를 해주고 유저 32 DLL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검색에서 USER 네, 여기 현재 보시면 유저 32 DLL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메시지 박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 메시지 박스 EXA라는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는 이 메시지 박스의 주소가 더 크고 이 현재 유저 32 메시지 박스 주소가 더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 박스를 선택 후 더블 클릭 진입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 주소가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계산기를 실행 후 메뉴에서 프로그래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10진 값에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주소 값은 16진 값이기 때문에 헥스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0이라 써져 있는 이 왼쪽 부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뺄셈을 선택합니다. 다시 디버거로 돌아와 기호를 선택 후 그 다음에 user32.dlal이라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user32dlal에 메모리 분지 주소에 도달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기에 다시 이쪽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선택하면은 메시지 박스의 주소에서 유저 32 주소 공간에 그림만큼 숫자를 뺐는데요. 자, 이 숫자만큼의 값이 현재 메시지 박스가 있는 부분에 그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코드 부분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여기서 그 부분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현재 MVRX라고 메시지 박스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좀 전에 찾은 그 주소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32 DLL 자, 이 메모리 주소 공간을 다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 후 자, 여기다 자,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기에서 메시지 박스가 있는 주소에서 유저 32 DLL만큼의 거리를 뺐기 때문에 유저 32 DLL 파일에서 이때 계산되어 있는 79D50이라는 이 값만큼 더해주면은 현재 메시지 박스가 있는 이 부분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명령어를 하나 입력을 해주는데요. add rax에 현재 복사한 이 주소를 붙여넣고 rax에 79D50을 더해줍니다. 예, 그러면 현재 밑에 콜이라는 부분에 유저 32 DLL 파일에서 79D50만큼의 이 값이 있는 부분을 주소를 댔기 때문에 현재 이 메시지 박스가 호출자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어셈블을 선택 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왼쪽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디스어셈블을 새로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 후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추가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자,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을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단계 진행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RAX 값이 현재 유저 32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저 32 주소에서 79D50만큼 더해주면 메시지 박스가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다시 진행해 줍니다. 예, 현재 보시면 메시지 박스 EA라는 정확한 주소 번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리아를 이용해 덤프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를 선택 후 검정띠에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인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자, 모듈을 선택 후 다시 재정렬 하면은 사이드바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진입하면 그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엔트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칼리아에서 OEP 이 부분을 주소를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오토 서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 후 확인. 앞전에 한 작업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덤프를 뜨고 바탕화면에 저장 후 확인 누르고 픽스 덤프 선택 후 덤프 파일을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로그램이 실패했네요. 스칼리아를 다시 종료 후 다시 재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주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헤드 선택 후 이번엔 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get import. 네, 또 엉뚱한 또 값이 연결이 됐네요. 프로세스 목록 선택 후 다시 프로그램 사이드바를 선택 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또 얘를 선택 후 확인, get import 선택 후 다시 덮어를 뜹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다시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픽스 덤프 선택 후 저장한 덤프 파일을 선택 후 실행 가능한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하면 앞전에 바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와 달리 현재 스칼리아로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을 뜰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을 생성할 수 있을까요? X24 디버그에 들어가셔서 도움을 선택 후 플러그인을 보시면은 GitHub라는 X24 디버그 플러그인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목록에 보면 여기 only dump ex라는 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덤프를 뜨셔도 되고, 현재 패치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패치를 선택합니다. 패치를 선택하면 이 패치되는 많은 주소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그 주소 지점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패치라고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패치 선택 후 1.exe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탕화면을 선택 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그럼 바탕화면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정상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덤프 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방법이 안 되면은 제 방법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프 누르고 추가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라는 이 버튼에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주면 X라고 종료됩니다. 프로그램의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윈도우 메시지 W 크로스라는 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CMPRX 10이라는 숫자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이 값이 방금 전 보신 그 X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이얼로그 박스를 종료하는 그 지점의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이 콜이라는 윈도우즈 API 메시지 박스 호출이나 다른 함수 호출 부분은 이런 식으로 user32 DLL이라는 시스템 파일의 주소를 꼬여가지고 메시지 박스가 있는 그 주소 지점만큼의 주소를 더해가지고 함수를 불러들여야 이렇게 실행 가능한 덤프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덤프 뜬 파일은 다른 시스템이나 현재 구동하고 있는 자신의 PC가 재부팅 후 시스템 DLL의 주소 값이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 API 함수의 주소 값을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코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리소스 파일을 조작 후 다이얼로그 박스를 생성하고 그 다이얼로그 박스에 메시지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여러 기능으로 작동하는 그런 코드 패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